1959년 겨울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경험 많은 등산가 9명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건 안에서 찢긴 텐트 한 동. 신발과 외투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은 한밤중에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눈보라 속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누가 쫓아온 흔적도 없었고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도망친 걸까요? 1959년 1월 말 우랄산맥 북부의 겨울은 이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았고 바람은 방향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9명의 젊은 등산가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보자가 아니었고 이런 환경이 처음도 아니었죠. 리더 이고르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는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보라, 길 이름, 저체온 모두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산행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준비된 일정이라 믿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장비를 점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맡았고 누군가는 장비를 관리했으며 또 다른 이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습니다. 이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혹한의 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짧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표정에는 긴장보다 기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 산행을 마치면 상급 등산 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 그건 그들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었죠. 누구도 중도 포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폐 속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환경은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정상에 가까운 경사면에 도착합니다. 원래 계획은 숲 아래에서 텐트를 치는 것이었지만 바람과 눈 때문에 위치가 어긋났습니다. 리더는 잠시 고민합니다. 내려갈 수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집니다. 이 정도 경사면은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밤을 보내기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장소라고 여겼죠.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텐트 설치가 시작됩니다. 손가락은 곧 감각을 잃고 작은 동작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조차 그들에겐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텐트는 단단히 고정되고 눈을 막기 위한 작업도 마무리됩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자 주변은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됩니다. 바람 소리는 더 커지고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젖은 옷과 장비를 정리합니다. 신발은 벗어두고 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둡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도 이 밤이 특별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서 수없이 보냈던 밤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러나 이 평범한 선택들이 훗날 가장 이해되지 않는 장면으로 남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예상보다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텐트 밖에서는 바람이 쉼없이 울부짖고 있었고 눈은 옆으로 쏟아지듯 날아다녔어요. 텐트 천은 바람에 눌렸다가 다시 튀어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고 그 불규칙함이 오히려 사람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각자 정해진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최대한 말려두었고 배낭과 장비는 발치에 정리되어 있었죠. 신발은 한쪽으로 모아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이 닿는 위치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리더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일정은 약간 밀려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내일 아침 날씨가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일지에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펜을 내려놓습니다. 글씨는 평소보다 약간 흔들려 있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텐트 안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는 먼저 잠들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람은 때때로 텐트 전체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텐트 내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눌렸다가 풀립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잠깐씩 스쳐 지나갑니다. 눈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텐트의 한쪽 면에는 눈이 점점 붓기 시작했고 무게는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는 그 변화를 정확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바깥 상황을 확인하려면 나가야 했지만 누구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텐트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바람 때문인지 눈이 미끄러진 것인지는 분간되지 않습니다. 텐트 안에 몇 명이 동시에 몸을 움직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는지 아니면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점만 분명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낮고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천이로 무언가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텐트 천이 갑자기 한쪽으로 심하게 처집니다. 공간이 순식간에 좁아집니다. 몸을 피할 틈도 없이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안쪽에서는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허공을 더듬습니다. 누군가는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눌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공기가 부족하다는 감각이 빠르게 퍼집니다. 판단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려 하지만 그 방향이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눈과 바람이 어디까지 덮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텐트 안에서 가장 빠른 선택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날카로운 도구가 천을 가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바람과 눈이 동시에 들이치며 텐트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밤 그들은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텐트가 찢어지는 순간 내부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눈은 얼굴과 몸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텐트 안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고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시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완전히 닫혀 있었고 바람은 방향 감각을 앗아갔습니다. 텐트의 윤곽조차 몇 걸음만 떨어지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고 누군가는 소리를 내어 위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몇 명은 양말 차림이었고 몇 명은 맨발에 가까웠습니다. 추위는 즉각적으로 감각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얼음 위에 닿는 순간 통증이 먼저 왔다가 이내 아무 느낌도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집단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향합니다. 경사면 위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숲이 있는 방향은 눈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최소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누군가의 지시라기보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뛰지 않고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폭을 맞춥니다. 패닉 상태라기보다는 긴급 탈출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기이하게 만듭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집단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쪽에서 텐트가 보이지 않는 순간 누군가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다시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과 눈이 이미 그 방향을 완전히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텐트 안에 남은 물건들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다시 올라갈 선택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숲으로 향하는 동안 호흡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옵니다.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일정한 방향을 유지합니다. 넘어지거나 흩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는 집단이라기보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숲의 검은 윤곽이 서서히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무들은 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체온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그들은 텐트를 떠나 숲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선택은 합리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설이 잦아든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바람은 산의 능선을 따라 낮게 울었습니다. 수색대가 처음 발견한 것은 사람보다 먼저 텐트였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경사면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천의 상태였습니다. 텐트는 바깥에서 찢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안쪽에서 밖으로 여러 갈래 찢겨나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출입구를 사용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텐트 안은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신발들이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외투와 장비도 대부분 제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급히 도망쳤다기보다는 사람만 빠져나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만 멈춘 듯한 모습이었죠. 수색대원들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혹한의 밤, 이런 환경에서 신발과 외투 없이 나간다는 건 사실상 죽음을 의미합니다. 숙련된 등산가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원이요. 텐트 주변 눈 위에는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뛰거나 뒤엉킨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아래쪽 숲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흩어진 사람들의 흔적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쫓은 흔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쫓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싸운 자국도 끌려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텐트는 분명 정상적인 이탈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수색대는 텐트 안을 다시 살핍니다. 식량은 남아 있었고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불을 피울 도구도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모두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텐트에 찢어진 천이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안에서 몸부림친 흔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색대는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텐트는 내부에서 찢어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날 밤 이 텐트 안에서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텐트에서 숲으로 이어진 경사면에는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여러 차례 바람에 쓸렸지만 사람의 흔적만큼은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수색대는 그 발자국들을 따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자세히 살피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발은 맨발이거나 양말 차림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흔적은 거의 없었고 일부는 발가락 모양까지 눈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온도에서 몇 분만 지나도 동상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숙련된 등산가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발자국 간의 간격은 일정했습니다. 뛰거나 넘어지며 흩어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주변에 어지러운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그런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닉 상태라기보다는 정해진 결정을 따르는 집단처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사면을 내려갈수록 바람은 조금 약해집니다. 대신 눈은 더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이들이 왜 숲을 향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숲은 바람을 막아주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 자체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짧지 않았습니다. 텐트에서 숲까지는 약 1km가 넘습니다. 이 거리를 신발 없이 이동했다는 것은 이미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발자국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집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으려 한 흔적이 보입니다. 발자국 주변에는 다른 흔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온 존재의 발자국도 싸움의 자국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9명의 발자국만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고립된 흔적은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숲이 가까워질수록 발자국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발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신호입니다. 일부 발자국은 끌린 듯한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색대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 흔적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피해 달아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자국은 결국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간 뒤에는 눈이 더 깊어 흔적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이 길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움직인 흔적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밤 이 산에서 가장 이상한 선택은 텐트를 찢은 일이 아니라 신발을 두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도착한 흔적은 텐트에서 보였던 질서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 눈 위에는 발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중심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그곳이 불을 피웠던 자리라는 것을 곧 알아봅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옷 조각이 섞여 있었지만 충분히 몸을 녹일 만큼의 연료는 아니었습니다. 불을 지핀 사람들은 급했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은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 근처에서 첫 번째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체에 거의 옷이 없었고 발은 맨발에 가까웠습니다. 피부에는 동상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생존의 한계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 줄기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맨손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간 흔적입니다.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려 했거나 눈을 피해 가지를 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톱 자국은 깊고 불규칙했습니다. 몸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수색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즉, 무작정 도망치던 중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임시 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불은 꺼졌고 체온은 다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갈 힘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숲속에는 다시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부는 그대로 남고 일부는 다시 위쪽을 향합니다. 텐트가 있던 방향입니다. 수색대는 이 발자국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되돌아가려 한 사람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텐트에는 옷과 장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또 다른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불을 피운 자리는 조용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재는 이미 눈에 덮여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행동했던 장소로 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 숲속에서 공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운명도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벗어나 다시 경사면을 오르려 한 흔적은 생각보다 빨리 끊어집니다. 수색대는 텐트 쪽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가다 중간 지점에서 첫 번째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눈 위에 엎드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은 앞으로 뻗어 있었고 마치 끝까지 올라가려다 힘이 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세 사람 모두 텐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은 얼어붙은 채 굳어 있었고 자세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되돌아가려 했다는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을 피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의 몸에서는 심각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표정과 자세는 평온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움켜쥔 채였고 몸은 긴장된 상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 않으려 했던 흔적처럼 보입니다. 몇 달이 지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수색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숲 아래쪽 계곡 방향이었습니다. 깊게 쌓인 눈 아래에서 네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이들은 나뭇가지와 눈으로 임시 은신처를 만들려 했던 흔적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상태는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달랐습니다. 일부는 심각한 흉부 손상을 입고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흔적도 확인됩니다. 한 명은 두개골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손상들은 단순한 추락이나 싸움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압력이 한순간에 몸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했습니다. 수색대는 이들이 무언가에 깔렸거나 강한 힘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상대적으로 옷을 더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옷을 벗겨 입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숨진 동료의 옷을 이용해 살아남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흔적은 이들이 끝까지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망 시점도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숨졌고 어떤 이는 더 오래 버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밤 같은 산에 있었지만 죽음의 방식과 시간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각자가 처했던 상황과 선택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색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설명으로 묶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공포를 겪었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제각각이었고 그 선택이 서로 다른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이 산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이후 여러 개의 생존 싸움이 동시에 벌어졌고 그 싸움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수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9명 모두가 발견되었고 산에는 더 이상 찾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신은 모두 수습되었지만 이유는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록에는 간결한 문장들이 적혔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다툼의 증거 없음, 범죄 정황 없음,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진 표현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자연의 힘에 의한 사망. 설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포기한 문장에 가까웠습니다. 텐트를 안에서 찢어야만 했던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눈사태였다는 가설, 바람과 소음에 의한 공황이라는 추측, 설명되지 않는 압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모든 장면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신발을 두고 나갔다는 사실은 끝까지 남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험 많은 등산가였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는지 피할 수 없는 판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이 고개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리더의 이름을 따 디아틀로프 고개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이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밤을 품은 장소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왜 누구도 텐트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급하게 몰아냈는지. 세대가 바뀌어도 이 질문들은 반복됩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야기를 더 오래 살아남게 합니다. 이 사건은 괴물이나 범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밤, 눈, 바람, 그리고 인간의 판단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확신이 무너진 뒤 선택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은 내리고 바람은 같은 방향으로 붑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만약 자신이었다면 그 밤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